네, 그럼 이제 방금 배운 개념들을 2차원 공간에서의 물체 위치 추적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찾고 싶은 z라는 값은 트루 값인데 어떤 트루 값이냐면은 2차원 상에서의 어떤 물체의 정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y 좌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미사일이나 항공기 같은 그런 좌표의 2차원 좌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Z는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대상이지만 직접 관측할 수 없는 숨겨진 레이턴트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Y 같은 경우가 바로 우리가 이 Z에 대해서 관측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어떤 센서를 통해서 관측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때 N이라는 것은 이 관측치를 몇 번째 했는지, 그러니까 Y1은 레이더 뭐 한 번을 쏴가지고 그 첫 번째 관측한 정보가 되겠고요. Y2는 두 번째 레이더를 쐈을 때 정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같은 값 Z에 대해서 여러 번 측정한 값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정보가 노이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차값이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레이더 화면에 나타나는 분립이라는 게 이제 그 예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레이더 화면에서 우리가 그 레이더를 이렇게 전방이 360도 방향으로 한번 딱 쏠 때마다 한 번 이제 그 어떤 물체가 있다 없다가 딱 감지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분립이라고 부르겠고요. 그래서 같은 고정된 위치에 있는 그 Z 값의 좌표를 가진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레이더가 딱 돌았을 때 그때 관측된 위치가 이제 YN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제 관측값 y는 아래와 같은 이제 y는 이런 가우시안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z 값이 평균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겠고요. 그 상황에서 오차가 이렇게 분산 형태로 공분산 형태로 나타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이 z도 2차원의 이제 벡터 변수가 되겠고요. 우리가 관측한 y의 값도 2차원의 벡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점이 우리가 더 많은 관측값을 얻을수록 물체의 실제 위치를 더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직관적으로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 번의 레이더 탐지로는 비록 오차가 클 수가 있지만 여러 번의 탐지 결과를 종합하면 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원리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관측 시퀀스로 확장한 게 이제 칼만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라는 것은 이러한 개념을 이용을 해서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관측 시퀀스로 우리가 YN을 구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는 사실은 Z값이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거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겠고 미사일을 예로 들면은 이제 미사일이 움직이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가 고정되지 않고 이제 ZT라는 변수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ZT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시간의 개념에 따라서 측정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칼만 필터가 이런 베이지안 개념을 이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자면은 이 그림에서는 y1, y2에 두 가지 숫자로 좌표 공간에 이 샘플들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총 10개의 이제 샘플을 측정을 한 거고요. 첫 번째 레이더는 뭐 여기, 두 번째 레이더는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10번에 이제 측정을 했고 각각의 y1, y2 값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때 우리가 사실은 z 값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z의 위치가 여기 그러니까 0.5, 0.5 라인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레이더에 오차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퍼져서 관측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프라이어로는 그냥 정규 분포로 비슷한 이제 0,0에 위치한 아무 정보가 없으니까요. 0,0에 위치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그때 우리가 그 프라이어에 대한 분산으로 이렇게 0.1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서 어떤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행렬을 쓴 것이죠. 그래서 0.1, 0.1, 0, 0 이런 이제 공무산 행렬로 이제 이 가우시안 분포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2차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지만 이 색깔이 바로 이제 확률 PDF의 등고선이죠. 그래서 PDF의 수치에 따라서 색깔로 나타난 그런 그림이 되겠고요. 그래서 Z1과 Z2가 0일 때 가장 높은 값을 갖는 PDF가 그려진 것을 등고선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프라이어 PZ로 삼아서
우리가 앞서 본 이 수식을 통해서 바로 이 데이터 10개를 바탕으로 n이 10인 경우죠. 데이터 10개를 바탕으로 이렇게 포스테리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는 바로 pz 곱하기 p y1, y2 이런 식으로 y10까지 바 z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한 게 바로 포스테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pz의 분포인데 y1부터 이제 y10까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포스테리어를 구했을 때 이제 이렇게 구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앞에서 구했었던 이 뮤 햇이 바로 이 시그마 y와 이제 y의 평균값과 이 프라이어의 평균값 우리가 0으로 0,0으로 이제 뒀었죠. 그리고 z의 공분산 행렬은 우리가 방금 전에 0.1, 0, 0, 0.1 이런 식으로 뒀었고요. 그리고 y 햇의 평균값은 우리가 방금 봤었던 관측치를 이제 평균을 내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걔가 바로 앞서 봤었던 y의 햇이 y의 이제 바가 되겠고요. n은 이제 10인 경우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 공분산 y 얘는 우리가 이렇게 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0.1에다가 이제 2, 1, 1, 1을 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한 것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 y1과 y2에다가 이제 동등하지 않은 오차를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실제로 자주 발생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원 1번과 차원 2번에 센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센서는 이제 차원 1번은 좀 부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요. 차원 2번은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우로는 이제 측정을 잘하는데 앞뒤로 간격으로는 앞뒤 간격은 이제 측정을 잘 못한다. 뭐 그런 센서가 이제 충분하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센서를 이제 모델링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산악 지형에서 레이더를 사용했을 때 고도는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수평거리는 우리가 지형의 굴곡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y의 공분산 행렬을 이렇게 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바로 이제 시그마 y가 되겠고요. 걔의 이제 역행렬이 바로 여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 이제 그 시그마 햇이 들어가는데요. 시그마 햇은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위에 보이는 얘로 이제 시그마의 역행열을 구할 수가 있고 걔를 다시 역행열 취하면 시그마 햇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그냥 숫자만 대입을 해주면은 뮤 햇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 뮤 햇이 바로 포스테리어의 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의 뮤가 보면은 지금 한 0.5, 0.5로 잘 추정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포스테리어의 공분산도 우리가 앞서 봤었던 얘가 되는데요. 얘가 바로 Z의 이제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 플러스 Y의 공분산 행렬의 역행렬에 n을 곱한 거를 덧셈을 해서 걔가 바로 포스테리어의 공분산 행렬이 역행렬이 된다라는 식을 통해서 우리가 포스테리어의 공분산 행렬을 구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원래 프라이어의 분산과 이거 데이터의 분산보다 훨씬 더 조금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관측치를 통해서 프라이어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표현이 된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요. 결국에 이 앞서서 본 그림에 이제 포스테리어의 이 분포 그림을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포스테리어의 분포 그림을 주목해 보면은 우리가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Y2 여기서 이제 Z2라고 썼죠. Z2의 분산은 좀 큰 편이고요. 그리고 Z1의 분산은 좀 작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이 놓은 것 여기서 이제 Z1이 더 큰 경우가 되겠죠. 예, 그래서 Z1이 이제 좀 더 부정확하다라고 놨으니까요. 그게 이제 데이터에 반영이 된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Y1에 이제 분산이 더 넓으니까 포스테리어를 곱했을 때도 이제 이 Z1 축이 조금 더 넓고 Z2 쪽은 조금 더 작다. 그러니까 분산이 작아진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측정했을 때 데이터의 오차 원래 우리가 이 공분산 행렬 시그마 y로 놨던 것 중에 이
첫 번째 센서, 첫 번째 센서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 차원을 측정한 센서의 데이터가 좀 더 부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포스테리어의 Z1번이 이제 좀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무선 행렬을 어떻게 세팅하나 그리고 프라이어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포스테리어가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센서 퓨전의 예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퓨전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센서에서 얻은 데이터를 결합해서 이제 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뭐 최근 현대 기술 공학에서 거의 대부분 이런 기술을 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양한 센서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합을 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추정치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가 뭐 그 차량의 센서가 이제 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바퀴에 달려 있는 속도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 GPS가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모두 다 이제 차량의 속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바퀴에 달려있는 속도계랑 GPS 정보랑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차량의 실제 속도라는 그 숨겨진 Z 값을 더 잘 측정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 여러 가지 센서를 통해 얻은 데이터가 있을 때 공통된 한 가지 측정을 하기 위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센서 퓨전의 개념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 퓨전 같은 경우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바로 PZ, Y, 즉 이제 Z와 Y의 결합 확률 분포가 되겠습니다. Z와 Y의 결합 확률 분포를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센서가 이런 Y 벡터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대상이 Z 벡터로 주어져 있을 때 걔네들의 결합 확률 분포가 되겠죠. 그때 우리는 모델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세울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어 PZ에다가 likelihood를 곱한 값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likelihood는 각각의 센서에서 나온 정보를 단순 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센서에서 이루어지는 측정은 이제 IID를 따른다. 즉 이제 독립이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센서 정보들이 첫 번째 측정과 두 번째 측정에 영향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곱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이전에 챕터 2에서 이제 배웠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라지 M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센서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라지 NM은 우리가 그 센서 n번째 센서로 몇 번의 측정을 했냐 그 횟수가 이 라지 N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센서의 개수랑 그 각각의 센서로 측정한 횟수랑 그 데이터를 모두 다 곱해가지고 라이클리후드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프라이어를 곱해서 베이지안 룰을 적용시켜서 우리가 결합 확률 분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PZ 바 Y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PZ 바 Y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Z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각 센서의 측정값이 결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센서가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Z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Z는 차량의 속도라고 물 수 있고요. 그리고 Y1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GPS가 되겠고요. 그리고 Y2는 우리가 뭐 차량에 달려있는 바퀴에 달려있는 속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Z라는 차량의 속도는 실제로 개념적으로 존재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측정하고서 이제 측정치로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치에 이제 어떤 오차를 포함하게 관측이 되겠죠. 예를 들어 GPS나 속도계로 측정을 했을 때 실제 차량의 속도를 완전 100%의 정확도로 측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일정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관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걔를 이렇게 확률 분포로 나타내면은 가우시안 확률 분포를 써서 실제 차량의 분포 Z랑 비슷하게 추정은 되지만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는 방식으로 분산 형태로 측정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Y1과 Y2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화살표로서 표현을 해보자면은 Z라는 한 가지 대상이 두 개의 센서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두 가지 형태로 다르게 나타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센서 퓨전의 경우에 몇 가지 그 사례를 들어서 우리가 포스테리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었던 이 수식을 쓰는 건 똑같은데요. 근데 이제 n이 2인 경우가 되겠죠. n이 2인 경우고요. 두 개의 센서를 사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두 개의 센서가 비슷한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센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이 두 개의 신뢰도를 두 개의 이제 분산을 모델링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두 개의 센서,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센서가 비슷한 정도의 같은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모델링하는 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Y1으로 관측한 분포가 이렇게 모델링 됐다. 빨간색으로 모델링 됐다라고 하고 Y2로 관측된 애가 초록색으로 가우시안 분포로 모델링 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포스테리어는 딱 그 중간에 뮤를 가지게 됩니다. 그 중간에 이제 뮤를 가지게 되겠고요. 즉 평균이 그 딱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두 개를 동일하게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봤었던 이 수식에서 어, 이제 여기서 이 y의 평균값이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n이 2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에 대해서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같은 시그마 y를 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시그마 y를 쓸 수가 있게 되어서 이 수식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되겠고 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뮤 값이 정확하게 그 y바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값이 바로 뮤가 y바가 된다. 즉 두 개 y1과 y2의 정확하게 중간에 위치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센서가 두 개가 정확도가 다르다라고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센서의 정확도가 두 개가 다른 경우입니다. 첫 번째 센서는 이제 0.05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한 것이고요. 두 번째 센서의 분산은 공분산은 이제 0.01에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한 거라서 두 번째 센서가 더 정확도가 높은 경우가 되겠죠. 얘가 이제 분산이 더 낮은 경우일 테니까요. 분산의 역수가 이제 정확도가 되기 때문에 분산이 더 작은 쪽이 두 번째가 더 정확도가 높다. 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차량의 속도의 예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GPS가 좀 더 정확도가 좋고 차량의 속도계는 정확도가 안 좋다. 이렇게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포스테리어의 평균이 두 번째 센서에 더 치중해서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첫 번째 센서의 그 가우시안 분포의 모델링을 그려봤을 때 우리가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센서의 측정값의 가우시안 분포의 모델링이 더 좁은 것을 볼 수가 있고 포스테리어는 이 두 번째 센서보다도 더 작은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센서는 X축을 더 못 측정하고요. 어떤 센서는 Y축을 더 못 측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X 변수, Y 변수가 있을 때요. X, Y축의 이제 데이터를 측정하고자 할 때 1번 센서는 이 X축은 10의 분산을 가지고 Y축은 1의 분산을 가지고요. 2번 센서는 X축은 1, Y축은 10의 분산을 가지도록 모델링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포스테리어가 그 중간 어딘가에 잘 계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포스테리어의 뮤를 구할 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그 수식을 쓸 수 있죠. 그래서 뮤 포스테리어는 앞서 이제 배웠었던 조합 평균에 대한 수식을 써가지고 우리가 시그마 1의 인버스 플러스 시그마 2의 인버스 얘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1의 인버스의 y1 플러스 시그마 2의 인버스의 y2 이렇게 얘로 이제 바로 우리가 포스테리어의 민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 람다를 이용해서 다시 써보면은 람다는 그냥 그 시그마의 역행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람다 1 플러스 람다 2 람다 1 y1 플러스 람다 2 y2라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람다는 스칼라가 아니라 2x2 행렬이 되겠죠. 2x2 행렬이고 정확하게는 시그마의
역행렬이다. 이게 람다이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었던 그 개념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뮤 포스트, 즉 포스테리어 분포에 이제 뮤를 추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그마를 어떻게 낳는지에 따라서 포스테리어의 분포가 달라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